지난번 영상에서 어선 냉동기실의 화재로 인해 냉동기를 포함한 각종 기계장치와 전기, 전자장비 등에 발생한 손상 상태와 화재 발생의 원인 등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화재 사고 관련 추가 내용 확인을 위한 선원 면담과 화재 손상에 대한 수리 진행 가능 여부 및 수리 비용 등 확인을 위한 현지 수리업체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사고 어선에 계속 머무릅니다. 업무 협의를 하기로 한 현지 수리업체 담당자가 약속 시간을 한참 지났음에도 오지 않고 있네요. 상대방이 이런 업무 약속에 늦을 때는 올 때까지 조용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죠. 앞서 어선의 화재 손상 부위만 봤는데 잠시 어선을 함께 둘러볼까요? 아마도 선원들이 거주하는 침실 혹은 방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데, 선원들이 거주하는 방을 먼저 보시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어선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선의 경우 아무래도 상선에 비해 크기도 작고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 선원들 거주 구역이 여유롭진 않은 것 같고, 2층 침대 2개에 4명이 방 하나를 함께 사용하나 봅니다. 2층 나무 침대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선원 거주 환경은 전반적으로 다소 열악해 보입니다. 거주 구역에서조차 일의 고단함이 느껴지네요. 침실에 모셔져 있는 고추장에서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간혹 잡은 참치를 배에서 바로 회로 먹을 때 찍어 먹을 초장을 만들려면 고추장은 완전 필수 아이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위 브릿지, 즉 조타실입니다. 저기 어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군 탐지기가 보이네요. 그리고 어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조타기와 주기관 조종대도 보입니다. 여기에 레이더나 VHF 등 각종 항해 통신 장비가 있고, 업무 시작 전 반드시 한 잔 마셔줘야 하는 커피를 타기 위한 전기 포트도 보입니다. 조업 나가서 유리창 밖으로 푸른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나름 뷰 맛집일 듯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방을 한번 둘러볼까요? 마침 이 배의 주방장 무하마드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처음 보면 인상이 좀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함께 사진도 잘 찍어주고 부드러운 남자의 음식도 아주 맛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주방은 뭐 다 비슷비슷하죠.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바다에 장기간 조업 나가서 보급도 불편하고 많은 선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방 사정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듯 합니다. 무하마드 감사하고 무하마드의 음식은 조금 후에 함께 즐겨보시죠. 마침 다른 어선 한 척이 참치 조업을 마치고 하역 작업을 위해 접안해서 어창에 얼려져 있는 참치 여행물과 하역 작업 모습 잠시 함께 보시죠. 선원들과 하역 작업자들 모두 참치 하역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참치 하역은 하역 작업자가 어창에 들어가서 일일이 손으로 한 마리씩 꺼내야 해서 작업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역 작업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완전 극한 직업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어창에 들어가 참치를 한 마리씩 꺼내서 그물체 안으로 던져놓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고단한 작업일 듯하고 허리가 정말 아플 듯한데 자주 허리를 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루 작업하면 한국 돈으로 대략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물에 참치가 어느 정도 차면 크레인으로 그물을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앞으로 옮겨 내려놓고 이 참치를 컨테이너에 넣어서 가공 공장으로 가져가서 통조림 참치로 만든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참치 잡는 일도 쉽지 않을 듯한데 잡은 참치를 배에서 내리고 컨테이너로 옮겨 실는 것도 쉽지 않네요. 어창에 마이너스 18도씨 정도의 해수를 채워 참치를 얼리다 보니 서로 붙어서 얼지 않고 참치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 있습니다. 이 참치들을 해동 후 소재하고 찐 후에 뼈 제거하고 통조림에 담아서 콩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채우면 참치 통조림 완성. 옆에서 봐도 어창에서 참치를 꺼내는 작업은 너무 고단해 보입니다. 한국에도 냉동 참치 운반선이 입항하면 똑같이 저렇게 하역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딱히 더 좋은 방법이 없나 봅니다. 육상으로 하역된 참치를 컨테이너로 옮겨 싣는 작업이 어창에서 참치를 꺼내는 일보다 그나마 조금 수월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힘들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단순 작업임에는 분명하겠지만요. 그래도 급여가 비교적 괜찮아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제법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구경 좀 하다보니 수리업체 담당자가 어선으로 왔습니다. 세네갈 현지 수리업체 담당자와 손상 상태 및 손상 범위를 특정하고 수리 방법, 수리 기간 및 수리 비용 등을 협의하는데, 예상 수리 소요 시간 및 수리 비용을 고려하면 어선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일도 대충 마무리했으니 이제 기다리던 점심 식사를 즐겨볼까요? 주방 작업자분들이 참치를 얇게 썰면서 계란 껍질도 까고 있는데, 기대하던 점심 메뉴는 소위 회 비빔밥이나 물회 같은 건가 봅니다. 까만 손으로 계란 껍질 까는 모습이 낯설긴 해도 매끈하게 잘 까네요. 튀김 만두도 준비하셨나 본데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오호, 참치 튀김도 있네요. 팬에서 지글지글 맛나게도 튀겨지고 있네요. 이런 건 생선 구이가 아니라 생선 튀김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 최애 아이템들로 식사 진용이 꾸려지나 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엄청난 진수성찬입니다. 참치 때깔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에 파김치도 있고, 특히 김치가 너무 맛나게 잘 익었습니다. 신김치 좋아하는 제 입맛을 그냥 아주 제대로 저격해버렸네요. 이런 식의 저격당함은 언제나 환영이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더 강하게 저격해주세요. 뽀얀 삶은 계란도 예쁘고 야채도 종류별로 가득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인 다진 마늘의 소면까지. 저에게 주어진 이 성찬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길 뿐입니다. 밥 먹었으면 일을 다 본 거죠. 참치 하역 작업과 컨테이너 적입 작업으로 바쁜 어선을 뒤로하고 다른 일을 보러 이제 여기 부두를 떠납니다. 형들의 파이팅 넘치는 작업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들 수고하시고요. 마침 참치 하역 작업하고 있는 어선 옆으로 큰 화물선이 접안해서 세네갈의 주식인 수입사를 하역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두 밖으로 나가는 길, 다카르 항내에 엄청나게 많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국 어선들이 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중국인들이 많이 진출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세네갈에서는 제법 많은 중국인이랑 중국 어선을 만날 수 있네요. 해외를 다니다 보면 중국인들을 제법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만 해도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인구수보다 많을 듯 합니다. 부두 밖으로 나오면 옆으로 이렇게 공구나 자재 같은 것들을 파는 소위 철물점 같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광조끼에 작업복부터 공구들의 베어링 등의 부품까지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들이 많으니 반드시 필요한 공구나 부품 혹은 선용품들의 수요가 있을 테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가게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가게들이 모이니 상권 비슷하게 형성된 듯 합니다. 그 와중에 세네갈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찐 현대 아반떼가 지나가네요. 어선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수리업체와 수리 범위 및 비용 등에 대해 면담 후 어선 선주와 사고 어선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어선 선주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학교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걸까요? 하굣길에 꼭 들러줘야 할 PC방이나 코인 노래방 혹은 오락실이 세네갈에는 보이지 않던데, 세네갈 학생들은 하교 후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네요. 차량 뒷문에 매달려 가는 모습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앞에 어선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부두와 가깝기도 하고 요즘은 구글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혼자서 찾아가는 것도 그리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초행길은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 혼자 구경하듯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왔는데 건물 앞쪽 입구를 찾지 못해서 건물 뒤편의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갑니다. 진출입 차량 관리용 차단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디지털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날로그 감성이 무척 반갑습니다. 건물 1층 입구에는 입주회사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네갈은 독특하게 건물의 맨 위층을 1층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숫자를 세면서 내려오네요. 우리랑은 표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문을 열고 어선조 사무실로 들어가 봅니다.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책상 위에 자유롭게 흐트러져 있는 서류 파일들, 한국의 연여 사무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기 일하는 분들과의 만남, 일 이야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